신라군이 물러나는 것을 본 휘수는 적을 끝까지 추격하며 날선 칼날로 후미 부대를 위협했다. 휘수의 말 발굽은 거친 피에 진창을 휘저으며 달려갔고 처참하게 무너져 내리는 신라 병사들의 울부짖음이 뒤이어 들렸다. 백제 병사들은 휘수의 맹렬함에 고무되어 적을 향해 사납게 돌진했고 신라군의 진영은 완전히 붕괴되었다. 결국 신라군은 더 이상의 희생을 감당하지 못하고 급히 퇴각했다. 그 뒤로도 멀찍이 도망치는 신라 군세에게 휘수의 존재는 잔혹한 악몽으로 남았다. 백제 측에서는 휘수를 향한 존경과 공포가 동시에 피어올랐다. 비록 태자였지만 그의 전투 능력은 이미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실전의 귀재였으며 강렬한 눈빛과 칼날은 전장을 휩쓸어버리는 살아있는 폭풍 그 자체였다. 이렇게 구양성 전투에서 거둔 백제의 승리는 휘수라는 영웅의 이름과 함께 역사의 한 장에 새겨졌다. 일시적으로 위기에 몰렸던 백제의 병사들은 휘수의 서슬, 퍼런 지휘와 잔혹함에 들뜬 마음으로 승리를 만끽했고 신라군은 그 끔찍한 악몽에서 벗어나기 위해 더는 무리한 공세를 감행하지 못했다. 전장의 공기는 아직 살벌하게 서려 있었지만 더 이상 싸울 수 없게 된 신라군의 후퇴로 구양성은 일단 숨통을 트게 되었다. 그러나 휘수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격렬한 전투의 맥박이 뛰고 있었다. 자기 검에 묻은 적들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그는 한 번 더 승리를 향해 돌진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앞에서 부서진 방패 조각, 갈라진 땅, 흩어진 병사들의 시신은 오직 더 큰 결의를 불러일으켰을 뿐이었다. 휘수는 구양성에서 신라군을 몰아낸 뒤 잠시라도 숨을 고르려 했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막 고된 전투를 마친 해방감과 승리의 환희가 어우러져 함성이 터져 나왔다. 구양성의 하늘에는 얼핏 축제의 열기마저 감돌았다. 그러나 모든 즐거움과 평온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태자마마 막고해 장군이 도성에서 옥에 갇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급보를 알린 신하는 숨가쁘게 말을 잇지 못했다. 휘수는 그제야 상황이 심각함을 깨달았고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어두워졌다. 막고해 장군이 반역자로 몰렸다니. 충격적인 소식에 휘수의 머릿속은 하얗게 질렸고 심장은 마치 거센 북처럼 쿵쿵 뛰었다. 잠시 망연자실했던 그는 이내 입술을 악물고 눈빛을 날카롭게 번뜩였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다는 사실이 온몸으로 와닿았다. 휘수는 재빨리 구양성주에게 지시했다. 신라군은 이미 퇴각했다. 하지만 언제 돌아올지 모르니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하오. 내가 떠났다는 사실을 신라군이 눈치채지 못하게 성문을 굳게 지켜주시오. 구양성주는 단호한 표정으로 머리를 조아렸다. 태자마마 명심하겠습니다. 신라군이 다시 오더라도 목숨 걸고 성을 지키겠습니다. 휘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부하 장수들에게 출정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다. 어느새 전장의 포연은 잦아들었지만 이제 그의 마음은 새롭게 일어날 또 다른 전쟁을 예감하고 있었다. 싸움터는 더 이상 구양성이 아니라 바로 도성이 될 것이었다. 휘수 일행이 구양성의 문을 나서자 곧바로 바람이 매섭게 얼굴을 때렸다. 칼바람 속으로 몸을 던지며 달려가는 병사들의 움직임에선 기존의 승리감 대신 짙은 불안과 각오가 뒤섞여 있었다. 길을 달릴 때마다 귓전을 때리는 것은 바람 소리가 아니라 도성에서 벌어지고 있을 음모와 배신의 그림자 같았다. 휘수는 말 위에서 불안한 생각을 떨쳐내려 애썼다. 막고해 장군이 과연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까? 진삼이라는 자가 이렇게까지 악랄할 줄은. 지금 막고해가 감옥에서 어떤 형벌을 당하고 있는지, 근초고왕은 얼마나 위중한 상태인지 알 길이 없어 가슴이 타들어갔다. 도성에 남아있던 태자의 세력이 이미 와해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어둠이 깔린 길 위를 달리는 기마병들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다. 혹시 모를 복병이나 매복이 있을까? 누구 한 명 나태해질 틈이 없었다.
밤중에 내달리는 말 발굽 소리마저도 심장을 조여오는 공포로 변모했다. 숲의 어두운 그림자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조차 괴이한 형상으로 보였다. 누가 어디서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서로의 의지뿐이었다. 종종 귀뚜라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병사들은 화들짝 고개를 들었다. 마치 그 소리가 도성에서 들려오는 절규나 음험한 비명처럼 들렸기 때문이다. 조용한 밤하늘 아래 그들은 달릴수록 더욱 공포에 잠식되어 갔다. 평소라면 식은땀이 식히는 바람마저도 상쾌했을 테지만 이제는 차가운 쇠사슬의 올가미처럼 감각을 옥죄었다. 휘수의 머릿속에는 막고해의 마지막 모습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그토록 충직하던 막고해가 어떤 고초를 겪고 있을까? 진삼의 잔혹한 고문이 눈앞에 그려질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분노가 끓어올랐다. 그러나 지금은 오직 더 빠르게 달려 도성으로 돌아가는 길밖에 없었다. 몸은 지쳤으나 멈출 수 없었다. 마치 조여오는 허무와 절망이 그의 등을 떠미는 듯했다. 밤낮 없이 달려가며 일행은 기진맥진했지만 모두가 한 마음으로 무거운 침묵을 지켰다. 말 한마디조차 서로를 더 어둠으로 밀어 넣을 것 같았다. 도성에 도달할 즈음이 되면 지금보다 더한 지옥도가 펼쳐질 것이 분명했다. 음모와 배신으로 가득한 도성에 다시 발을 들이는 순간 모든 것이 송두리째 바뀔 수도 있었다. 그러나 멈출 수는 없었다. 휘수의 심장은 이미 도성을 향해 맹렬히 고동쳤다. 막고해를 구해야 한다. 도성을 바로잡아야 한다. 아버지의 왕위를 지켜야 한다. 이 세 가지 결심이 휘수를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강풍이 일행의 등 뒤를 거칠게 휩쓸고 지나갔고 칠흑 같은 어둠이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다. 어디선가 새어나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귀를 파고들 때마다 병사들은 서로를 힐끔 쳐다보며 무언의 공포를 공유했다. 길고도 길었던 밤이 서서히 끝나갈 무렵 도성의 성벽이 멀리서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그 순간 휘수는 자신의 심장이 터질 듯이 고동치는 것을 느꼈다. 이제 곧 도성을 향해 뛰어드는 순간 막고해를 둘러싼 잔혹한 감옥과 권모술수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다. 자칫 한 발만 헛디뎌도 낭떠러지로 추락하듯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이 이미 휘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지만 그는 거친 숨을 고르고 굳게 결심했다. 두려움을 떨쳐내라. 막고해를 구해야 한다. 도성을 바꿔야 한다. 휘수의 눈동자 서린 결의는 칠흑 같은 공포와 서늘함을 가르고 먼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을 향해 날카롭게 번져나갔다. 진원이 이끄는 백제군이 청산곡으로 들어서기 전 날카로운 바람이 울창한 숲 사이를 휘감았다. 산길을 따라 들어설수록 나뭇가지들은 서로 부딪히며 거친 소리를 냈고 군사들의 갑옷에 맺힌 땀방울이 한층 무겁게 흘러내렸다. 청산곡은 이름처럼 푸른 산과 짙은 숲이 우거진 곳이었으나 진원 일행이 느끼는 공기는 결코 평온하지 않았다. 곱게 뻗은 나무들은 지극히 단단해 보였고 길가의 숲풀은 어둠을 머금은 채 빽빽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수곡성의 비명 같은 소식에 서둘러 출진했지만 진원의 본심에는 나야말로 막고의 장군을 대신해 백제의 구원자로 떠오르겠다는 허영과 자만심이 가득했다. 전투 경험이 부족하다는 것쯤은 잊혀진 지 오래였다. 그에게는 오직 기세등등한 태도로 고구려군을 몰아내고 공을 세우겠다는 다짐만이 가슴을 두드렸다. 장군 청산곡은 지세가 험합니다. 숲과 골짜기가 깊어 적이 매복하기엔 최적의 장소입니다. 수색대를 앞세워야 합니다. 부하 소승의 목소리는 초조와 걱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소승 또한 신중함과 경계심을 가진 제법 감각 있는 병사였지만 지금의 진원에게 그런 말은 귀담아들을 가치도 없어 보였다. 진원은 얼굴을 찌푸린 채 손을 휙 내저었다. 고구려군은 지금 수곡성에서 전력을 다해 공격 중이지 않더냐. 이 험한 계곡에 매복할 여유가 있겠느냐.
괜한 걱정 말고 당장 전진한다. 진원의 목소리는 제법 위험을 갖추려 애쓰는 듯했지만 그 말투 속에는 확고한 자신감과 무지함이 뒤섞여 있었다. 그 옆에서 기술을 맡은 병사는 잠시 두 눈을 깜빡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해봤자 헛수고일 터. 대부분의 병사들도 하급자인 소승의 충고를 곧이곧대로 따르려 하지 않고 오직 장군의 명령을 좇을 뿐이었다. 그리하여 백제군은 고요한 긴장감이 감도는 청산곡으로 서서히 들어갔다. 덩굴과 관목들이 어둡게 뒤엉킨 길가에서 새와 짐승들이 놀라 날아오르긴 했으나 정작 사람의 모습을 한 적은 보이지 않았다. 몇몇 병사들은 이상하리만치 텅 빈 숲 속에 불안감이 엄습했지만 그럴수록 진원은 더욱 자신감에 빠져들었다. 뭐하라 소승, 네가 말한 매복은 어디에 있느냐? 헛개비를 보고 벌써 겁을 집어먹었더란 말이냐? 진원은 희미하게 웃으며 부하들을 둘러봤다. 일부 병사들은 그의 말에 동조하듯 헛웃음을 지었으나 대부분은 웃지 못했다. 오히려 더 깊은 골짜기로 진군할수록 나뭇가지 사이로 이상하게 희미한 그림자들이 스치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증거가 없으니 병사들은 그 찜찜한 기분을 속으로만 삼키고 행군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시간이 흐르고 청산곡의 중앙부로 들어섰을 때였다. 평소에는 작은 계곡물이 졸졸 흐를 법한 낮은 골짜기가 보였으나 지금은 안개가 얇게 깔려 있어 시야가 잘 확보되지 않았다. 그 안개는 마치 어둠에 잠긴 산속 괴물처럼 꿈틀거렸고 군사들은 자연스럽게 긴장했다. 진군 속도를 높여라. 지금쯤이면 수국성은 고구려에게 무너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서둘러야 한다. 진원이 재촉하자 말 발굽과 군화 소리가 계곡을 메웠다. 그때 먼 발치에서 났고 날카로운 경고음 같은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병사들 중 일부가 직감적으로 매복이다 라는 생각을 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우거진 나무 뒤에서, 언덕 위에서, 바위 틈새에서 고구려의 병사들이 일제히 모습을 드러냈다. 순식간에 빗발치듯 날아오는 화살과 투석이 백제군을 덮쳤다. 커허, 화살이 갑옷 틈새를 뚫고 파고들 때마다 병사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다. 진원의 곁에 있던 젊은 병사가 화살을 맞고 그대로 말 위에서 푹 쓰러지는 광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진원은 쏘스라치게 놀라 얼굴이 창백해졌으나 한편으론 현실을 믿기 싫은 표정을 지었다. 말도 안 돼. 고구려 놈들이 여기서 매복이라니. 말도 안 돼. 진원은 비명을 지르듯 외쳤으나 그의 목소리는 이미 처절한 아우성과 섞여 의미를 잃었다. 화살과 창이 빗발치듯 쏟아지며 산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다. 말이 놀라 몸부림치자 진원은 간신히 말등에 매달린 채 칼을 뽑았으나 싸움이 차에 시작되기도 전에 정신이 반쯤 나가 있었다. 장군, 물러서야 합니다. 후퇴해야 합니다. 소승이 필사적으로 소리쳤지만 진원은 당장 후퇴 명령을 내릴 결단도 내리지 못했다. 그의 귀에는 병사들의 비명과 적들의 함성이 폭풍우처럼 들려왔다. 미처 대응할 틈도 없이 고구려 보병들이 가파른 언덕을 타고 내려와 백제군을 향해 무참히 칼을 휘둘렀다. 우악! 엄습하는 죽음의 공포가 백제군을 뒤덮었다. 병사들은 넋이 나간 채 이리저리 흩어졌고 소승을 포함한 몇몇은 어떻게든 진원에게 달려들어 그를 지키고자 했지만 이미 전황은 걷잡을 수 없었다. 청산곡의 언덕과 깊은 골짜기는 고구려군에게 천혜의 요새나 다름없었다. 그들은 높은 지대에서 일제 사격을 퍼붓고 매복 기병이 후방까지 파고들어 백제군을 포위해 들어갔다. 진원은 한순간에 온몸이 마비된 듯 땀과 공포가 뒤섞여 숨이 턱 막혔다. 금방이라도 승리를 거머쥘 듯한 자신감에 차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이것이 전쟁인가라는 절망감이 서서히 엄습했다. 부하들이 줄줄이 쓰러지고
그들이 뿜어내는 비명과 피 냄새가 마치 무덤 속에 갇힌 듯한 폐소감을 불러일으켰다. 장군, 제발 후퇴. 명령을 소승이 거듭 간청했을 때서야 진원은 겨우 고개를 돌려 허둥지둥 퇴각을 지시했다. 그러나 이미 퇴로는 막혀 있었다. 고구려 병사들은 계곡의 양쪽 절벽을 통해 내려와 백제군의 뒤까지 장악하고 있었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고함 소리와 치열한 칼부림은 지옥을 연상케 했다. 결국 진원은 뒤늦게서야 자신이 함정에 빠졌음을 인정했다. 오만함으로 무장했던 그는 정신없이 휘청거리며 후회와 두려움에 목이 메었지만 이미 수많은 부하들이 장렬히 쓰러진 뒤였다. 부상당한 병사들이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몸부림치는 사이 고구려군의 함성은 더욱 날카롭게 청상곡을 뒤흔들었다. 상화 계곡이 울려 퍼질 정도로 날아드는 화살 소리에 백제군은 대열을 정비할 틈도 없이 우왕좌왕했다. 졸지에 역습을 당한 병사들은 여기저기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비명은 점차 공포로 바뀌었다. 화살을 맞은 자들이 절규하며 바닥에 쓰러지는 모습이 순식간에 전장을 피와 혼란으로 물들였다. 고구려의 기마병은 이미 좌우 측면에서 바람처럼 달려들었다. 무거운 말발굽 소리가 땅을 울릴 때마다 백제 병사들은 움츠러들었다. 그들은 속수무책으로 기마병의 창끝과 칼날에 베어나갔다. 사방에서 터져나오는 고구려군의 함성은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고 백제군 사이를 가르며 몰아치는 기세는 도저히 막을 수 없어 보였다. 진원은 그런 무시무시한 광경 속에서 공포에 사로잡혀 몸이 굳었다. 전투를 제대로 경험해 본 적 없는 그에게 고구려군은 마치 날개 달린 괴물처럼 보였다. 어디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다. 눈앞에서 동료들이 고함과 함께 쓰러지고 화살이 빗발치듯 쏟아지는 사이로 붉은 피가 텅 빈 허공에 섞여 흩날렸다. 전장의 피비린내와 탄식 소리가 진원의 귀를 부여잡았으나 그의 다리는 금방이라도 풀려버릴 듯이 떨리고 있었다. 그때 소승의 목소리가 번쩍하며 울렸다. 장군, 백제의 장수로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싸우십시오. 군을 지휘하셔야 합니다. 소승은 말을 마치기가 무섭게 검을 들고 고구려군에게 돌진했다. 그의 눈에는 한 점의 두려움도 없었다. 소승은 창과 칼이 난무하는 틈 사이를 파고들어 용맹하게 싸웠지만 이미 백제군의 대열은 뒤죽박죽으로 붕괴되고 있었다. 고구려군이 치밀하게 짜놓은 함정에 제대로 걸려든 것이다. 소승이 맞선 고구려 병사들은 돌격하듯 달려들어 그의 방어를 무너뜨리려 했으나 그는 뛰어난 검술로 필사적으로 이를 막아냈다. 허나 그를 제외한 주변 병사들마저 곳곳에서 쓰러져 나가는 모습이 전장을 피투성기로 만들었다. 백제군의 절규와 비명이 골짜기 바닥을 뒤덮고 절망에 빠진 병사들은 서로를 구할 틈 없이 도망치거나 목숨을 내놓았다.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한 잔해와 피냄새가 공기 중을 맴돌았고 고구려군의 함성은 점차 백제군의 신음에 파묻혀 혼돈을 극대화했다. 제대로 준비조차 하지 못한 채 공격을 받고 있는 백제군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몰리다 다시 뒤로 물러서기를 반복했다. 사방에서 포위망이 좁혀지면서 살아남으려 발버둥치는 이들의 모습을 지켜보는 것조차 처참했다. 진원은 비틀거리며 주변을 살폈다. 쓰러진 말의 아가리에선 쉰내가 풀풀 났고 화살을 맞은 병사의 등 뒤로는 이미 핏물이 흥건했다. 그의 눈은 허공을 부유하듯 초점을 잃었지만 소승의 사투가 시야 한구석에 들어오자 가까스로 정신을 붙잡았다.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닌데 생각은 했으나 몸은 여전히 움직여지지 않았다. 옆을 스치는 화살 한 줄기가 땅에 박힐 때마다 정신이 아찔하게 흔들렸다. 멈춰선 진원을 본 고구려군 기마병 한 명이 거침없이 돌진했다. 이윽고 기마병이 휘두른 칼끝이 진원의 어깨를 스칠 때 눈앞이 아득해졌다. 모든 것이 느려진 듯
시간이 멈춘 사이로 잔혹한 전장의 한 장면 한 장면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붉은 피가 튀는 소리, 찢어지는 비명, 서로 얽힌 채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소승의 처절한 외침. 장군, 정신 차리십시오. 피로 범벅된 얼굴로 절박하게 외치는 소승의 목소리가 진원의 귀에 파고들었다. 그 순간 진원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멈춰있던 자신을 자각했다. 그리고 간신히 떨리는 손을 들어 칼자루를 움켜쥐었다. 그러나 이미 전황은 백제군에게 끔찍하도록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고구려군의 함정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백제 병사들은 밀려드는 적의 칼날 앞에서 하나둘 쓰러졌고, 이대로라면 청산국 전체가 백제군의 묘지로 변해버릴 듯했다. 짙은 연기가 가라앉고 바람이 스칠 때마다 처참하게 무너져가는 백제군의 현실이 더욱 선명해졌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파국이 골짜기를 뒤덮었고, 살고자 발버둥치는 사람들의 비명 섞인 절규가 한낮의 태양 아래 무겁게 깔렸다. 피로 물든 청산국은 백제군의 절망의 무대가 되었고, 고구려군은 거기서 승리의 깃발을 아찔하게 휘날리며 그들을 조롱하고 있었다. 소승은 이미 온몸에 화살이 꽂힌 채 피를 흘리고 있었다. 허벅지와 어깨, 가슴 한구석에 깊게 파고든 화살촉이 그의 살을 파고들었고, 갑옷은 피로 물들어 무겁게 달라붙었다. 그러나 그는 백제군의 마지막 자존심처럼 끝까지 검을 놓지 않았다. 고구려 병사들이 무리지어 달려들 때마다 소승은 터져 나오는 비명과 함께 검을 휘둘렀다. 그의 검끝은 적의 살과 갑옷을 가르며 처절한 절규를 토해냈지만 소승은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고통으로 인해 시야가 흐릿해지고 숨조차 고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승은 정신을 붙들었다. 눈앞이 아득해질 정도의 통증마저 잊으려 했으며 그는 백제를 위해 라는 다짐을 되뇌었다. 마지막 숨이 닿도록 싸워야 한다는 일념이 그의 다리와 팔을 버티게 했다. 수많은 고구려 병사들이 포위망을 좁혀올 때마다 소승은 악착같이 칼을 들어 그들을 맞이했다. 달려오는 창끝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도 그는 투구 속에서 번뜩이는 눈빛을 잃지 않았다. 결국 그의 검은 더 이상 휘둘러지지 않을 정도로 무거워졌고, 그의 다리는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었다. 마침내 쓰러진 소승의 주변으로 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땅은 이미 무수한 병사들의 피로 젖어 있었고 소승의 피마저 그 위에 더해졌다. 그가 마지막으로 토해낸 길고 가쁜 숨은 참혹한 전장을 적시는 비명과 슬픔 속으로 사라져갔다. 그의 시야가 점차 어두워져 가면서도 소승은 백제군의 자존심과 명예를 지켜낸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이듯 약간의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다. 사방에서 군화와 말발굽 소리가 잔인하게 울렸지만 소승은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그에 반해 진원은 처절한 함성과 절규가 뒤섞인 전장의 한가운데서도 싸울 용기를 잃은 채 벌벌 떨기만 했다. 그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었지만 두려움에 사로잡혀 감히 칼날을 들 수 없었다. 고구려군의 맹렬한 공격과 군사들의 끔찍한 죽음이 눈앞에서 펼쳐지자 진원은 정신이 온전히 붙어있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는 소승처럼 전장을 누빌 실력이나 각오도 없었고 백제군의 지휘관이라 자임하던 자만심은 깨진 유리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났다. 이럴 리가 없다. 이럴 리라니. 진원은 허공을 향해 중얼거렸다. 죽음을 각오하기도 전에 고통과 공포가 먼저 그의 전신을 장악했다. 백제군이 처참하게 쓰러지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는 전쟁터에 선 자신이 장수라는 것을 잊고 말았다. 더 이상 도망칠 곳도 없고 싸워 이길 만한 자신감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기계를 지켜 자결할 용기조차 없었다. 손 안의 칼이 거추장스럽게만 느껴져 결국 그 칼을 발밑에 떨어뜨렸다. 그는 주저앉아 아수라장이 된 전장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흐느꼈다. 그때 고구려군의 지휘관이 성큼성큼 걸어와 진원을 내려다보았다. 백제의 장수란 놈이 목숨을 구걸하다니
실망스럽기 그지없군. 진원은 고개를 푹 숙이며 흐느꼈다. 목숨만 제발 살려주십시오. 저에게는 가족이 부디 목숨만은 지휘관은 비웃음 가득한 목소리로 내 목숨은 살려주마. 그러나 너의 이름은 치욕으로 역사에 남을 것이다 라며 냉혹하게 답했다. 진원은 눈물을 흘리며 연신 감사합니다를 외쳤다. 그 모습은 무참했으며 백제의 장수라는 어깨에 짊어진 책임과 명예는 산산이 부서졌다. 생을 구걸하는 그의 태도는 남아있던 백제군의 사기를 송두리째 꺾어버렸고 소승이 마지막 숨으로 지켜낸 백제의 긍지마저 무력하게 만들었다. 피비린내가 짙게 밴 전장은 이미 고구려의 승리로 기울었고 진원의 치욕스러운 항복은 그 사실에 마지막 장식을 더했다.